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장 한마디, 역시나 실적 성장 기업에 주목하자인데요.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흐름, 전반적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, 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만, 사실 지금 최근 시장 흐름들 좀 보시게 되면 이 물가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태지만 이 경제에 대한 전망들은 반대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변수들에 좀 계속해서 쉽게 흔들려버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러한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역시나 우리가 오히려 이 핵심적인 실적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최근 들어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좋은 종목 하나,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한번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일단 종목 리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LN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LNF를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번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LNF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이 역시나 좀 좋은 흐름들 소폭 이어가는 모습인데 LNF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장중에 한 4%, 5%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했었죠. 자, 근데 이 종목이 역시나 한번 좀 이제 변동성은 아직은 지금 있는 상태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약세 흐름들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만큼 이제는 조정 이후에 좀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오늘 장 한마디로 이제 실적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LNF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왔던,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상회를 했던 실적을 보여준 업체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최근 이런 실적 흐름들 좀 보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 소재들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제품들을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원자재 가격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실적에는 큰 악영향을 좀 받고 있지는 않은 흐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좀 밀렸던 상황이지만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또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더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강한 시세를 만들 수 있을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역시 한번 이런 바닥권에서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LNF 말씀드렸고, 두 번째로는 경농을 좀 볼 텐데요. 자, 경농은 제가 어제 이제 편입을 했었죠.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 혹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렸었고, 그래서 어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경농이 장 초반에 한 7%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에 아쉽게 달성은 안 됐지만 어쨌든 오전에 좀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 러시아 쪽 이슈들이 계속 있는 언론에서 이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이 관련된 흐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이제 침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썰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쟁보다는 이런 관련된 긴장감이 일단 지속되는 흐름들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 관련돼서 한 번씩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재료들이 부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곡물 관련된 종목들,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슈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가 러시아 이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경록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아쉽게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고요. 두 번째, 마지막으로는 그 라운테크 좀 보겠는데 자, 오늘 시장에서 사실 장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오늘 또 일정 부분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한동안 조정을 받던 로봇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라운테크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다른 로봇주들과는 조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최근에 이제 로봇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
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뭐 물가도 많이 오르지만 사실 이제 인건비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산업에서 이제 노동을 이제 로봇 쪽으로 대체하는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도 좀 끊임없이 한 번씩 이슈성으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라운테크는 뭐 실적도 탄탄하고 최근 이렇게 눌림목을 좀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리뷰는 마치고 오늘 이제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신규 종목 현재가는 좀 올라서 현재 지금 7,650원에 이제 매수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종목명은 HRS라고 하는 업체입니다. 사실 제가 이 HR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오전 중에 이제 방송 자료를 보낼 때 한 2, 3%대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아까 이제 한 17%까지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눌린 상태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, 어쨌든 저는 현재까지 좀 편입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HRS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쭉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한 40%, 50% 정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흐름들로 좀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주가는 이런 식으로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업체는 실적이 정말 안정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충분한 이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바닥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이런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으로 좀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시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은 HRS라고 하는 종목이고, 이 HRS에 대해서 제가 사업부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, 이 업체에 되게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. 단순히 뭐 HRS 영어로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, 이 업체가 이제 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실리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용 제품들, 그리고 자동차, 사실 여러 가지 산업의 여러 산업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주요 이제 소재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실리콘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또 판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주로 이런 실리콘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전선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실리콘의 종류에는 뭐 액화도 있고 고체 실리콘,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,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 HRS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. 다음은 실적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,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40% 정도 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예요. 근데 그 기간에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.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뭐 한 30억대, 막 되게 몇십억 대 정도 이런 식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던 업체였는데, 이제 2020년에 한 100억대로 좀 올라왔었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9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78%, 74% 정도의 이익 성장이 이만큼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,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실리콘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잘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,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업체 HRS라는 이 회사에서 이제는 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들어가는, 뭐 전기차나 자동차로 들어가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또 주력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, 그러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. 최근 3개월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우하향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이 마진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로 제품 판매하는 단가는 오히려 올리기 더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,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면서 이 제품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, 이 업체는. 그래서
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조금 돌아서는 흐름들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업체가 이제 현대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파워 케이블용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콘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기차 쪽으로 나가는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직접적으로 현대차에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 이 파워 케이블을 만들어서 현대차에 공급하는 업체한테 납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그 파워 케이블용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이 모델이죠. 여기에 이제 최초로 일단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차나 뭐 기아차가 계속해서 전기차 모델들이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태죠. 그리고 판매도 생각보다 글로벌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전기차 모델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런 실리콘 제품들의 공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영업이익이 많이 뭐 10억대, 30억대에 나오던 회사가 이제는 100억대, 뭐 이제 거의 한 200억대 수준까지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기차 부분의 모멘텀들까지 우리가 계속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자료는 없지만 마지막 모멘텀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. 이 업체가 사실 약간 테마성으로는 이 원전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지금 우리가 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은 뭐 좀 잘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죠. 근데 이제 정권이 조금 바뀌고 나면 혹여나 이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지지율상으로 유력한 후보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원전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단기적인 시세들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. 네,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하고 이제 그저께 또 실적이 좋아서 또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시세를 줬는데요.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실적 플러스 원전 그런 어떤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네.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는데 네. 이게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약간 오르는 측면도 있습니다. 이 HRS가. 그래서 앞으로 원전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우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원전을 그냥 짧게 언급드린 이유가 사실 원전은 이 HRS의 주된 상승 동력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이슈성으로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제가 HRS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원전 쪽 어쨌든 질문을 주셨으니 원전 쪽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사실 이렇게 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이제 과거에 한번 좀 큰 시세를 조금 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상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어제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에서 조금 이제 실권주가 나오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투자자들의 이런 원전에 대한 그 투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쨌든 원전의 방향성이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심 자체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HRS의 추가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적을 오히려 더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,2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8,800원, 손절가는 6,300원 이렇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